내 삶이 바로 메시지다. 책추남 메신저 코칭 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백만부 작가 사토덴이 들려주는 나 홀로 비즈니스. 행동습관 전문가 사토덴 지음. 이서원 출판사입니다. 당신의 흥미, 경험, 강점이 돈으로 바뀐다. 고용되어 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나 홀로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책추남이 생각할 때는 엔잡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도 하나하나 이제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조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현금의 흐름이 담보가 되어야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이 흔들림 없이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재정적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추남은 여러분께 이제 메신저가 되라 이렇게 또 같이 말씀드리죠.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으로 이제 이 개념이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책추남이 정의하는 메신저란 의미 있는 삶과 경제적인 자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함께 받음으로써 이러한 삶의 방향을 균형감 있게 추구해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 메신저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추남의 메신저 북코칭 스쿨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께 쭉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책추남 메신저 코칭 스쿨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또 좋은 책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백만부 작가 사토덴이 들려주는 나 홀로 비즈니스로 재택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나 홀로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건가요? 시니어 세대도 가능한가요? 주부도 나 홀로 비즈니스가 가능한가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을 준비 중인가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가는 일상.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당신. 상사와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 제멋대로 구는 손님에게 질려버렸다. 회사 가는 것이 우울하다. 불합리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당신. 왠지 하루하루가 재미없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무모한 것은 아닐까? 좀 더 나답게 살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당신. 가치관이 맞는 동료와 서로 도우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고객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 그런 비즈니스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언어들이겠죠. 1인 기업, 그쵸? 1인 창업, 또 뭐 이제 또 역시 메신저 비즈니스 또한 같은 맥락 안에 있겠죠. 시작하며 낡은 조직에서 나와 시장으로 향하자. 이것은 나홀로 비즈니스의 슬로건으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회사라는 낡은 조직에서 탈출해서 나홀로 비즈니스를 지향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독립이나 창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자유와 변화의 상징과 같은 꿈의 세계로 향하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를 창립하였다 하더라도 불과 5년 사이에 85%가 폐업 또는 파산이라는 형태로 소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주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할 가능성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낡은 조직에서 나와 때로는 시장으로 향하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모아둔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이라도 전업주부라도 시니어 세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유롭고 자기다운 재택 창업, 나홀로 비즈니스로 행복하게 성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고용되어 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미 당신도 느끼리라 생각되지만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보다도 조직을 우선시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인내해가면서 마지못해 일하는 업무 스타일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톱니바퀴로 고용되어 일하는 모델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상하관계적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2014년 9월에 실시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인구는 5,400만 명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34%로 3명 중에 1명이 나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차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트렌드는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나홀로 비즈니스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는 잘 못해요. 인터넷은 아무래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아무리 말해본들 IT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개인이 자립하여 일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온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 혼자서 일해? 하고 놀라 되묻던 것이 머지않아 아직도 회사에 다녀?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자립하여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홀로 비즈니스로 돈과 자유를 손에 넣는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 당신의 캐시포인트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캐시포인트란 수입원을 말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9칸 메모로 당신의 캐시포인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운데 칸에 이름을 기입하고 그 칸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칸에 당신의 수입원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을 다시 이제 그 안에 이제 3등분, 3등분 하면 9개의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 가운데 나의 캐시포인트라고 쓰고 거기다 여러 가지를 적는 거죠. 유튜브라면 유튜브 광고 수익, 그 다음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 코칭 그런 수익, 그 다음에 뭐 유료 세미나, 또 뭐 강연, 그 다음에 뭐 전자책 등등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원의 경우라면 회사 급여, 가게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게 매출, 전업주부라면 남편의 급여 등 먼저 주된 수입원을 적어놓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주식, 임대주택 등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주택 집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그 외의 수입원도 계속 기입해 갑니다. 그런데 8칸의 캐시포인트를 모두 채워 넣을 수 있으셨나요? 한 칸밖에 채울 수 없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소리가 꽤 들려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시포인트를 한 가지, 많아야 두세 가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리스크가 크죠. 얼마 전에 파이낸셜 플래너 분들을 위한 강연에서 알아보니 그분들은 돈에 관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캐시포인트가 최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여러 개의 캐시포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캐시포인트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고 돈을 주는 사람이나 조직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의 수입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립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흥미, 경험, 강점이 돈으로 바뀐다. 필자가 나홀로 비즈니스를 권하는 이유가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평생 화려한 영업인으로 최전선에서 일한다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변화의 요인이 생겼을 때 조직에서라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수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년 동안이나 정해진 부서에서 혹은 여기가 바로 당신 자리입니다 하고 앉을 자리까지 고정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인간관계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싫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비즈니스라면 번거롭고 불합리한 상하관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는 안 맞네 라고 생각된다면 다음부터 그 사람과 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나홀로 비즈니스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편한 시간에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흥미, 경험, 강점 등을 살려 자유롭게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면서도 고객으로부터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대가를 지불받게 되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나홀로 비즈니스는 최고의 스트레스 없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때때로 나홀로 비즈니스와 프리랜서는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소위 수주형 비즈니스인 반면에 나홀로 비즈니스는 훨씬 주체적인 제한형으로 자기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모델입니다.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주라는 사실은 같지만 마인드가 크게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자가 나홀로 비즈니스의 모토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메신저 비즈니스하고 그냥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주부여도 시작할 수 있는 재택 창업.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라고 하면 갑자기 회사 상사에게 사표부터 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곧장 매출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달, 반년, 1년 하고 시간만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나홀로 비즈니스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경험상 감정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잘 풀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 사직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대체로 공부를 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으로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거나 다양한 세미나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다면 결과도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갑자기 수입이 제로가 되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압박감에 여유를 잃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생활비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부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나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봅시다. 책임자에게 상담해 보니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도 좋다라든가 회사 PR이 되니까 오케이. 이와 같은 의외의 대답을 듣고 도리어 놀랐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면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 봅시다. 갑자기 나홀로 비즈니스에만 몰두하여 파트너나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행복한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전업주부가 나홀로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커뮤니티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풀립니다. 주부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일반적인 셀러리맨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입소문이나 커뮤니티에 기반이 되어 있으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쉽습니다. 오해를 자주 받는데 나홀로 비즈니스는 혼자서 외롭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나홀로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기술도 없고 나는 전업주부고 라는 식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을 살려보십시오. 그리고 시니어 세대이신 분은 나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세대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험이나 지식이 발휘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결과가 곧장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즐기면서 자기 속도에 맞추어 시동을 건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인맥이 없어도 괜찮다. 댄 선생님,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 사람 쪽이 나홀로 비즈니스가 더 잘 풀립니다. 통장 잔액이 없는 사람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어떻게 하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 자금이 없는 A씨와 1,0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있는 B씨가
온라인을 이용한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A씨는 돈도 홈페이지를 만들 기술도 없기 때문에 무료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아메바 블로그만으로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B씨는 투자 자금이 있는 덕분에 도서관에서 반년 동안 단단하게 공부한 후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어느 쪽에 나홀로 비즈니스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A씨입니다. A씨는 초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출이 없으면 적자이다와 같은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투자한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무리한 장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마음의 여유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서둘러 회사를 만들 필요 따위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당당하고 쿨한 뻔뻔함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인맥의 유무도 관계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당신의 취미, 경험, 강점, 이것이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갈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인맥도 나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연수입 1억, 꿈이 아니다. 나홀로 비즈니스로 결국 얼마나 벌 수 있는가? 1,000만 원, 1억, 혹시 그 이상? 돈에 관한 것은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천차만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실수령액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에서부터 연수입 몇 억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분 중에 셀러리맨을 하면서 나홀로 비즈니스로 성공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스기모토 세이칸 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셀러리맨으로 그의 나홀로 비즈니스는 매우 단순합니다. 책을 출판한 사람에게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지 않겠습니까? 라고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유료 세미나를 개최해 줍니다. 그 세미나에서 얻은 참가비를 저자나 출판사와 반으로 나누는 식의 비즈니스입니다. 매일 평균 200권 이상의 신간이 출판되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는 저자는 고르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세이칸 씨가 주최하는 세미나 정보 커뮤니티에는 수백 명의 멤버가 있어 공지를 띄우면 20, 30명은 바로 모입니다. 그의 작업은 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과 행사장을 마련하는 일 정도로 당일날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홀로 비즈니스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아니지만 회사 급여와는 별도로 연간 수천만 원의 제2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단, 나홀로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 금액의 목표를 반드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올해는 얼마와 같은 목표 설정은 회사원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으로 의욕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설렘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설렘으로 소중히 나홀로 비즈니스라는 새싹을 키워갑시다. 성공의 열쇠를 쥐게 하는 8가지 분야. 드디어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려는 마음에 힘이 실리셨습니까? 여기서 나홀로 비즈니스의 성공의 열쇠를 쥐게 하는 8가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나홀로 비즈니스의 8가지 분야. 1. 콘텐츠 앤 상품. 소위 매물 또는 상품을 말함.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상품의 하나입니다. 팔 것이 없다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2. 퍼스널 브랜딩. 당신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것. 나홀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더욱 이 개인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3. 웹 앤 시스템. 나홀로 비즈니스의 인터넷은 필수.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미디어를 구축하고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4. 모객 앤 마케팅. 손님을 끌어모으는 법의 요령을 파악하여 매출을 올립니다. 5. 머니 앤 전략.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돈을 쫓는 일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고치는 일이 나홀로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6. 감정 습관 앤 사고 습관 앤 행동 습관. 습관이란 마음과 머리와 몸에 붙은 버릇입니다. 감정 습관, 사고 습관, 행동 습관을 나홀로 비즈니스용으로 궤도 수정합시다. 7. 팀 앤 커뮤니티. 나홀로 비즈니스일수록 팀의 발상이 중요.
커뮤니티란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팬입니다. 8. 미션 앤 비전. 미션이란 사명, 비전이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미션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확립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은 이 8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8가지 분야는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8가지 분야 중 어느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 없다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장. 상품은 이렇게 만든다. 팔 것이 없다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시작되지 않는다. 나홀로 비즈니스로 많은 사람이 가장 처음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팔까입니다. 사실 상품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작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상품은 다음의 3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상품의 제작자. 1. 자신의 상품. 자신이 만든 오리지널 상품. 2. 타인의 상품.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 3. 콜라보 상품. 누군가와 콜라보레이션하여 만든 상품. 또한 형태는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과 서비스입니다. 상품의 형태. 1. 물건. 실제로 소유할 수 있으며 형태가 있는 것. 그것을 파는 것이 상품 판매. 2. 서비스. 형태가 없으며 심리적, 육체적인 만족이나 경제적인 성장을 부여해 주는 것. 한편 판매에 관해서는 판매 장소와 판매 방법이 각각 2가지씩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 장소. 1.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 2. 오프라인 판매. 이벤트장이나 세미나장, 1:1 대면 등. 상품의 판매 방법. 1. 스스로 판다. 글자 그대로 자기 힘으로 판다. 2. 타인이 팔아준다. 자기 이외의 사람이 소개로 팔아준다. 이 요소들을 모두 조합하면 24가지 방법의 상품 제작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 제작은 제작자, 누가 만든 물건을 팔 것인가, 형태, 어떠한 형태의 물건을 팔 것인가, 판매 장소, 어디서 팔 것인가, 판매 방법, 누가 팔 것인가의 4방향 어프로치에 따라 24가지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조합해가면 상품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각각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히 혼자서 어떻게든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든 상품을 팔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초조할 때보다 훨씬 시야가 넓어진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회사라면 회의를 하고 품위서를 올려 결제를 받고 하는 동안 프로젝트가 도중에 중단되어 버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상품의 제작 방법을 고안하여 곧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나홀로 비즈니스의 묘미입니다. 나홀로 비즈니스는 특성상 느낌이 팍 오면 재빨리 행동에 옮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품을 개발하여 그것을 매출과 직결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무엇을 팔면 좋을지 모르겠다. 상품 제조는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품 제조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목록 작성입니다. 상대방, 즉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상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상품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가는 감사장인 것입니다. 나홀로 비즈니스에서는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취미와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나홀로 비즈니스는 잘 풀립니다. 나의 제자 중에 피규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후쿠토미 씨는 아이 인형을 만들어 색칠하는 것을 잘해서 여자아이 인형 등을 만들어 예쁘게 색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규어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피규어 하나하나는 꽤 고액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당신의 아이나 손자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을 피규어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입학 기념으로 우리 아이가 책가방을 맨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 생일 선물로 손자의 피규어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쇄도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전문가가 되고 싶다며 저에게 개인 상담을 요청해온 오기미 씨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 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느낀 저는 내게 돈을 내서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이 뭐지?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하면 어때? 그래서 그녀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매우 기뻐했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실은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 누구도 프로필 사진 촬영을 의뢰하지 않아 일에 보람이 없어 라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고민 들어주기를 그만두고 프로필 사진 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아니면 사진가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는 고민 상담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는다? 대답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양쪽이 연결된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라인업을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1. 고객이 안고 있는 고민을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체험시간 30분. 2. 더 자세하게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체험시간 90분. 3.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힌트의 제공과 고객을 보다 빛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함이나 프로필 시트에 쓸 사진을 촬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보기 좋게 연결되었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별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도 타인에게는 엄청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상품 제조에 커다란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추남이 이제 메신저 코칭 스쿨을 할 때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나눌 게 없어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유명해질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살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 자체가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어떤 실패와 아픔일지라도 그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견뎌내고 버텨낸 것도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내 삶이 바로 메시지다. Everyone is a messenger. 이게 이제 책추남 메신저 코칭 스쿨의 모토죠. 여러분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대갈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예로 든다면 책추남처럼 1, 2만 권씩 읽고 그래야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책추남 TV는 누군가에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 초보들에게 나도 책을 별로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공감이 가고요. 이면이 참 좋고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때요? 이 책이 입문서로 좋더라고요. 그거 자체로도 여러분 훌륭한 가이드가 되고 코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것들을 차곡차곡 내 생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경험, 것들을 너무 쉽게 얕잡아 보거나 여러분 너무 경시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진리의 영역이겠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살게 되어 있고 인류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가 살아온 그 삶에서 내가 구현해낸 그 영웅의 이야기들을, 영웅의 여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다른 인류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삶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해서 왔다고들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이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나 마이클 뉴턴이라든가 정말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마 내 삶이 너무 소소하고 시시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나만의 진주알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메신저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로워지는 책주남의 메신저 북코칭 스쿨.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